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김영환 지사가 비판에 앞장선 이모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외 연수 도중 물의를 일으킨 박지원 도의원에 대해 윤리심사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윤리위 회부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새 기온차가 30도에 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친일파 발언과 관련해 비판에 앞장섰던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김영환 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일파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기꺼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두둔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김영환 지사. 일본의 사과와 참회는 그들 선택의 문제라고도 했는데 친일 논란이 일자 반어법을 쓴 것이고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민들한테 일부 그 논란이 있거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감수해야 할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사가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죄와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는데 정권 옹호에 바쁜 궤변으로 피해자를 능멸하는 지사가 과연 도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환 지사가 이 회견을 주도한 민주당 충북도당의 대표 이모선 위원장을 이번 주 안에 형사 고소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업무 방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까지 세 가지로 이미 변호인도 선임했습니다.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진위를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주장. 특히 도내 곳곳에 비판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강조하며 뒤집어 씌우기식 구태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뒤의 문장을 자르고 왜곡 변질시켜서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김영환 도지사의 공식 입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제 침탈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로 문제를 만든 건 도지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반어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못 알아들을까요? 진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 전달됐다는 부분, 그리고 특정한 단어를 잘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셔야죠. 김 지사의 계속된 해명과 강경 대응에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1일 도지사 근무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결국 취소됐고 제천 진천 순방 일정마저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가 2차 가해라며 반발하는 데다 제천 단양 지역 8개 단체도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달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 남성은 굴욕 외교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직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남성은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으로 굴욕적인 방안을 내놨다며 단재 선생의 순국을 모욕하는 이름표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 현장에서 조화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표를 잘라냈다가 국가보훈처에 의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해외 연수 중 기내 음주 소란과 금연 객실 흡연으로 논란이 된 박지현 충북도의원에 대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지원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해외 연수를 함께 다녀온 동료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사무처 직원들은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박지원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7명이 비공개로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 대부분이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황영호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벌 100개 하겠다고 평소 강조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한 뒤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였다 그러면 그 자체도 저희는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동료와 직원들이 낸 사실 확인서와 경위서에는 기존 제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내에서 맥주 한 캔 마신 게 전부라는 박 의원 해명과 달리 술을 요구하는 박 의원에게 승무원이 고도가 높으면 빨리 취해서 3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호텔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변상금을 냈다는 MBC 충북의 보도에 대해서도 함께 흡연했던 의원이 시인했고 또 다른 목격자들도 확인됐습니다. 모두 박 의원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상당수는 박 의원의 거짓말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 동료 의원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했다면 윤리특위까지 갈 일도 아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료 의원은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당의 한 관계자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도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 충북교육계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법처리 종결을 뜻하는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발인 5명을 비롯해 도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작성 경위와 USB로 전달한 과정, 명단 등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단재 연수원장과 윤건영 교육감 등 의혹 관련자들의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고발로 경찰 수사를 본격화시킨 진보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 측인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수사에 참고했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것이 서로가 좀 봐주기,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저희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전 단재교육 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도 처벌 없는 수사 종결에 반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민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엄청 큰 죄인 것처럼 선동한 사람을 아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앞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감사 결과 발표를 미뤘던 충청북도 교육청은 경찰 결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를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미호강 유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과 5개 농업용 저수지 용수가 한시적으로 시범 투입됩니다. 충청북도와 5개 시군, 또 환경부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청댐 용수 16만 6천여 톤과 저수지 농업용수 6만 5천여 톤을 매일 공급하는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유량 관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유명무실했던 야외 웨딩 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헬기장에 국한했던 대여 장소를 호수광장과 대통령기념관 광장 등 실외 5곳으로 늘리고 비가 올 경우 영빈관도 개방합니다. 청남대는 전문업체 행사 진행비와 별도로 하객 1인당 입장료와 50만 원 선의 대여료를 따로 책정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장소별로 하루 한 커플에게만 장소를 대여하며 결혼 후 자녀를 낳을 경우 평생 청남대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음 달 4월 5일 청주에서는 충청권 유일의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청주시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지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본선 후보로 결정된 박한상 예비후보는 성안길 상권 활성화와 독단적인 청주시 행정 저지를 내세우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청주 청사만 해도 기습 철거를 하고 있고 또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국민의힘은 21대 21 균형을 깨고 청주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단수 후보로 결정된 이상조 예비 후보는 거리를 누비며 원도심과 관련된 각종 규제 철폐와 시장 발목 잡기 의회를 반드시 쇄신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석수가 21대 21 동수라서 이게 제대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번에 꼭 당선돼서. 우리공화당 류근진 예비 후보는 양당의 독주 체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경력이 풍부한 자신이 지역 혈안 해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노인복지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우철 예비 후보는 전직 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네의 일꾼, 주민의 대변자, 이것을 만족하고 동네의 어려운 분들 또 관공서나 또 대외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달 보궐선거는 단순히 시의원 한석을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 내년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주 기온이 25도까지 웃돌며 후텁지근했던 날씨가 하루 이틀 사이 영하권으로 30도 가까이 기온차를 보이며 뚝 떨어졌습니다. 충북 전역에 한때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두꺼운 외투와 또 난로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아침, 출근길 풍경은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바리 스타일로 입었다가 날이 추워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갖고 다시 입었어요. 지난주 따뜻했던 날씨에 반소매 옷까지 입었던 대학생들의 옷차림은 한 주 만에 두 계절을 넘나들었습니다. 반팔에 위에 잠깐 걸칠 가디건이나 그런 가벼운 옷차림이었는데 갑자기 확 추워지는 바람에 이제 장롱에 있던 롱패딩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잘 때 창문을 닫았는데도 이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시장 곳곳에서는 난로까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어붙은 손발을 겨우 녹여보지만 추위에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게 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추워지면 시장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손님 이제 수가 많이 줄어요. 매출에도 지장은 조금 있고 저도 추워서 좀 힘들고요. 꽃샘추위 직전까지는 오히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높은 기온에 미처 크지도 못하고 익어버린 딸기. 수확을 서둘렀던 농민은 떨어진 기온이 반가울 정도입니다. 딸기 수확이 갑자기 확 몰리기 때문에 이 종매가도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진 게 저한테는 더 좀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주 청주 기온이 27도를 웃도는 등 평년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하루 이틀 사이 기온이 30도 가까이 떨어져 충북 전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관측됐습니다. 비가 그친 후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10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충주 북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 사체 발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부터 보고된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사체 11건 가운데 10건이 앙성과 산척, 동량면 등 충주 북부권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나머지 한 건도 충주 북부에 인접한 제천시 백운면이었습니다. 한편 충북도 내 ASF 감염 사체 발견은 현재까지 누적 건수 353건입니다. 농번기 비어있는 시골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은과 옥천, 괴산, 세종 등지를 돌며 10여 차례 농촌 빈집에 침입해 3천만 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동종 범행으로 재작년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5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도 징계 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최장 10년까지 담임교사뿐 아니라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추가 징계 등에 처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원 30여 명은 어제 조합사무실과 충북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조합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조합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역세권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 3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과수 묘목의 자체 생산을 추진합니다. 충주시는 전국적인 과수 주산지라는 명성과 달리 묘목 수급은 경북 경산 등 외지에 의존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